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갈아치우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가했다. 네, 홍석현 전 회장의 폭로였습니다. 지금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이 문제 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석현 전 회장이 작심을 하고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예, 인터뷰 형식으로. 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나온 거는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홍석현 사장이 구체적으로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외압을 받았다. 그것도 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외압은 두 번은 대통령으로 직접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받은 외압이 한 대여섯 번 되는데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는 두 번이었다. 예, 이렇게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나 이런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의 고위 관계자께서 이재용 전 부회장과 위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14년 2월에 독대를 했는데 2016년 2월. 2016년 2월에 독대를 했는데 그때 손석희 사장을 갈아치워라. 그리고 특히 그때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JTBC가 방영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손석희 사장을 퇴고시켜라라고 했다라는 일종의 이제 그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빈 보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홍석현 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외압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 가운데 한 번이 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은 그건 분명하진 않은 거죠. 네. 다만 2016년 2월에 독대를 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을 여러 차례 이제 독대한 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제 2월이라고 하면 시점이 불분명하지만 이제 필리버스터가 한참 있고 직후입니다. 우리 은수미 전 의원님께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로 우리나라 이제 최장 기록이고 한 일주일간 내내 화제가 됐던 그 필리버스터인데 그게 이제 JTBC가 굉장히 대스특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쾌했을 수 있죠. 왜냐면 그건 제가 이런 유추로도 가능합니다. 영화 광해나 변호인을 보고 불쾌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이미경 쫓아냈잖아요. CJ.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아마 홍석현 전 회장도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이 방송에서 예전에는 그런 설이 따로 조심스러웠잖아요. 차마 말 못하거나. 근데 그건 팩트니까. 근데 또 하나 유출할 수 있는 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마구 MBC나 KBS에 전화한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사건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홍석현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구체적인 외압이 대여섯 번, 5, 6회 있었다고 하는 거는 꼭 필리버스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언론뿐만 아니라 또 이런 외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테러방지법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마음을 바꿨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건 직권상정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당시 국회나 언론 그 주변에서 계속 돌았던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장에게 아주 심각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추정이 있었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들이 계속 뭔가 감지가 돼 왔었던 상황에서 홍석현 사장도 아까 전 회장께서도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된 거니 좀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언론사 사주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죠. 그 인터뷰 형식의 이 동영상에서도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낀 건 사실이었다. 분명히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협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 이걸 경험했던,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원장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러니 칼럼을 그만둬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노동연구원에 연구위원 있을 때 시절에 예, 경향신문 칼럼을 그만둬라. 그것이 누구누구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다. 위에다. BH입니다. 처음에 BH. 보통 네, 그렇죠. 누구누구다 이렇게 BH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실제로 위협을 받고 그렇죠. 심지어 거기에 몇 가지가 더 붙여져요. 그러니까 너 해고시킬 거다. 혹은 노동연구원에 너희 동료들을 그에게 위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덧붙여지면 사실상 심각한 위협을 느껴요.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컨셉이 홍석현 전 회장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은수미 전 의원님하고 저도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이명박 정부 때 제가 노동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몇 번 했는데 그 후로 이분들이 그다음부터 저희들이 연락하면 못 나오시는 거예요. 시민단체 토론회. 참여연대. 예, 참여연대나 못했어요. 민변 뭐 경실련에서 하는 토론회마저도 뭐 위에서 안 좋아하는 거 조금 뭐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MB정부 속 좁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보니까 민간인 사찰 목록에 은수미 등등 뭐 거기 실명은 안 나오지만 이런 왜 국책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여연대 같은 단체에 토론자로 나갔는지가 사찰 목록에 있는 겁니다. 네. 아니 저희 팩트 확인된 건데요. 저희 연구원 박사는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왜 정황에 대한 그걸 뭐라 그러죠? 사직서 말고 진술서? 그걸 경위서 제출을 요구 받았어요. 그러니까 국책연구원이든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위서를 써야 돼요. 여기가 그나마 민간 부분이니까 홍석현 회장이 마음을 먹고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버틴 건데요. 다른 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세계일보 사장도 그렇죠.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에 자신이 쫓겨난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것 때문이다. 사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폭로가 제대로 규명만 됐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혼란이 벌어졌을 리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 못하게 한 거죠. 맞습니다. 당시 조 전 사장이 그렇게 압력을 받고 물러났다는 건 뭐 설이 파다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세계일보 기자들이 보도를 다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압력과 압박과 보도를 다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그 담당 기자분도 한 분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권이 언론의 자유 또는 국민의 비판에 열려있지 않은 앞으로 어떤 정부 들어서도 저는 이건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 정부든 국민의 비판에 대해서는 무조건 듣는 것으로 그걸로 괴롭히거나 해코지 하지 않는 것으로. 홍석현 전 회장께서 대통령이 2번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5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어떻게 왔는지. 아까 제가 그래서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에 집요하게 전화한 것이 널리 알려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계속 전화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방송 문화 영역을 다루는 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동원되면 방송국 경영하는 입장에서 언론사 경영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고 겁이 날 수밖에 없죠. 결국 그리고 우리가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 이재용 회장이 안 먹힌다.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회장한테 압력이 안 먹힌다고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고를 끊으라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으로 몰아내거나 아니면 광고로 몰아내거나 돈으로 돈으로 몰아내거나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정보기관 동원해서 뒷조사하거나 이 세 가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고위 관계자는 그 후에 삼성 광고가 또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JTBC는 0%, 중앙일보는 30%. 이렇게 그래서 전체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계열사는 기존과 비교해서 50%만 광고료가 집행이 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임금이나 이런 걸 줄 수 없는 재정적 위기까지 되고요. 사실은 유신 때도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광고를 끊어가지고 그때 이걸 보시던 분들께서 애독자들께서 자기 돈으로 협찬 광고 했었죠. 그래서 겨우겨우 버텼다. 그러다 결국 동아일보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JTBC 요즘 삼성 광고 못 본 것 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거의 광고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저 광고계나 언론계 저도 여기 오기 전에 물어보니까요.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집에 갈 때는 항상 CBS 라디오 듣고 집에 가서 TV 볼 때는 JTBC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특정 방송 이야기해서 그런데 삼성 광고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시작된 압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로 봐야 되는 아니, 거죠. 대통령 구속까지 됐는데 여전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홍석현 전 회장 말씀으로도 태블릿 PC 보도 작년 10월 24일 날 나가가지고 청와대 그런 박근혜 신임 게이트의 상당수가 드러난 이후에는 압력이 거의 잦아들긴 했는데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어쨌든 힘이 빠졌어도 그 아직 황교안 대행 체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그 박근혜 정권이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선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 관성의 힘이 일부 작용한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정보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언론의 자유나 이런 치졸한 짓, 정보기관이나 돈으로 특정 민간 기업을 피를 말리는 일을 못하게 하는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면 거기 따라서는 이제 예를 들면 광고가 되면 하는 거고 광고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정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언론 노조가 이 홍석현 전 회장의 영상을 보고 나서 논평을 냈는데 네. KBS나 MBC, YTN, 연합뉴스 이런 데들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자본으로 운영되니까 그렇죠. 자기들 마음대로 사장을 바꿀 수 있다. 근데 심지어 이렇게 민영 언론사에까지 대통령이 직접 그 뭐 사장을 바꿔라든지 뭐 이런 압력을 넣고 그게 안 통하면 광고를 끊어라라고 하는 또 압력을 넣고, 야, 이건 정말 어느 시절에 있던 얘기라고 봐야 될까요? 유신 시대라고 보고 사실은 이런 압력이 예를 들어서 언론계는 이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를 노동 쪽을 생각을 해보시면 노동 쪽은 법과 무관하게 가이드라인으로 다 했어요. 예. 그래서 공공부분 성과급이라든가 뭐 쉬운 해고라든가 이런 걸 실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멈춰지질 않았는데 그게 가이드라인으로 이사회 승인만 합의만 되면 그냥 통과시키고 이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돼버린 거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아닌가. 이건 거의 뭐 유신 시대라고 봐야죠. 여기에 무슨 헌법이 있고 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이 계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CJ 이미경 전 부회장을 내쫓는 과정 정말 집요하고 무섭게 다그친 거거든요. 그다음에 홍석현 회장 전 회장을 다그쳤고 손석희 앵커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현재 진행형인 게 일부 남아있는 거 실패하긴 했지만 이걸 보면 우리 CBS에서도 계속 미디어 비평도 다루니까 KBS, MBC, YTN, 연합뉴스 사장은 얼마나 쉽게 갈아치웠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고난남용으로 결국 처벌받을 수도 있는 짓도 함부로 하는데 사실 이정현 전 홍보수석도 언론노조라든지 심리적 고발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데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자기들의 고난으로 사실 그것도 남용한 거지만 어쨌든 국민 세금 들어가서 대통령 임명권이라든지 관련 권한이 있는 데는 얼마나 자기들에게 용비어천가마 하는 사장을 세워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MB 박근혜 정부에서 언론 노동자의 기자님들이 거기 항의하다가 여전히 해직되어 있는 상태이고 정상화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튼 이번 요 사안이 보통 우리가 이제 언론의 정치적 자유 이런 얘기 할 때는 정치 권력과 언론의 관계 이렇게 주목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또 광고라고 하는 게 끼어들어서 언론,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그렇죠. 이 삼자 관계가 한꺼번에 드러난 그런 정치적인 사례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저는 이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 이건 여야를 물어나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무조건 반대하실 게 아니라 우리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는 그런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보수정당 혹은 개혁정당이 존재해야 되는 거라면 저는 제1순위가 공영방송, 언론의 공정성. 그리고 언론을 이렇게 뭐 재벌이라든가 정부에서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언론장악 방지법. 이건 좀 분명히 통과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이 관계가 묘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을 갈아치우라고 여러 차례 압력을 가했다.
네, 홍석현 전 회장의 폭로였습니다. 지금 이게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코너에서 이 문제 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석현 전 회장이 작심을 하고 이게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거잖아요. 예, 인터뷰 형식으로. 네. 정확하게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에 나온 거는 우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홍석현 사장이 구체적으로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외압을 받았다. 그것도 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그 외압은 두 번은 대통령으로 직접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외압이 한 대여섯 번 되는데 그중에 대통령으로부터는 두 번이었다. 예, 이렇게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중앙일보나 이런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의 외압이 대여섯 번, 5, 6회 있었다고 하는 거는 꼭 필리버스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 그렇죠.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 언론뿐만 아니라 또 이런 외압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테러방지법 그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이유가 정의화 전 국회의장께서 마음을 바꿨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안 하시 이건 직권상정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 당시 국회나 언론 그 주변에서 계속 돌았던 의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국회의장에게? 예, 국회의장에게 아주 심각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추정이 있었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들이 계속 뭔가 감지가 돼 왔었던 상황에서 홍석현 사장도 그러니까 전 회장께서도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된 게 고위 관계자께서 이재용 전 부회장과 위재용 부회장과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2014년 2월에 독대를 했는데 2016년 2월. 2016년 2월에 독대를 했는데 그때 손석희 사장을 갈아치워라. 그리고 특히 그때가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당시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JTBC가 방영한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고 손석희 사장을 퇴고시켜라라고 했다라는 일종의 이제 그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빈 보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나온 거죠. 그러니까 홍석현 전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두 번 외압이 있었다라고 언급한 것 가운데 한 번이 이 이재용 부회장 독대 얘기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직은 그건 분명하진 않은 거죠. 네. 다만 2016년 2월에 독대를 한 것은 이제 좀 사실 확인은 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언론사 사주가 이 대통령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게 이번에 처음이고. 그렇죠. 그 인터뷰 형식의 이 동영상에서도 언론을 경영하는 입장에서 또 개인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고초를 치렀던 입장에서 위협을 느낀 건 사실이었다. 분명히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위협을 느끼게 돼요, 사실은. 이걸 경험했던,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그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긴 했지만 원장을 통해서 외압이 있었다. 그러니 칼럼을 그만둬라라는 얘기를 들으면요. 노동연구원에 연구위원 있을 때 시절에 경향신문 칼럼을 그만둬라. 그것이 누구누구의 의지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누구누구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윗사람이다. 위에다. BH입니다. 처음에 BH. 보통 그렇죠. 누구누구다 이렇게 BH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실제로 위협을 받고 심지어 거기에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재용 회장을 여러 차례 이제 독대한 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제 2월이라고 하면 시점이 불분명하지만 이제 필리버스터가 한참 있고 직후입니다. 우리 은수미 전 의원님께서 10시간 18분의 필리버스터로 우리나라 이제 최장 기록이고 한 일주일간 내내 화제가 됐던 그 필리버스터인데 그게 이제 JTBC가 굉장히 데스트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쾌했을 수 있죠. 그냥 그건 제가 이런 유추로도 가능합니다. 영화 광해나 변호인을 보고
불쾌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이미경 쫓아냈잖아요. CJ.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이제 아마 홍석현 전 회장도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유튜브에 올린 것 같은데 우리도 이제 이 방송에서 예전에는 그런 설이 따로 조심스러웠잖아요. 차마 말 못하거나. 근데 그건 팩트니까. 근데 또 하나 유출할 수 있는 게 이정현 전 홍보수석 같은 경우도 마구 막 MBC나 KBS에 전화한 것들이 막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사건의 연장선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 홍석현 회장의 표현에 따르면 구체적